예,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선생님들하고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뵙게 됩니다. 자, 요즘 아침 일찍 나오셔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특히나 코로나19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고생들을 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십니다. 우리 모든 이 전국 모든 학교들이 요즘 정말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주 조마조마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예민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생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교내에서 우리 구성원들 간에, 교직원들 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다리, 세 가지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 가마솥을 보면은 가마솥의 다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가마솥을 보기가 힘들지만은 가마솥 다리가 이제 긴 것도 있고 아니면은 또 옆으로 이렇게 세 개의 다리를 거쳐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리 중에서 하나만 망가져도 가마솥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와 학교의 교원들, 교직원들과 그 다음에 학부모, 학생, 이 세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학교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 구성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이 요즘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 요 근래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요 근래에 있었던 일들은 선생님들께 소개를 하지 않아도 아실 거고, 한 십몇 년 전에 그때도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이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또 민감해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교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인권은 뭘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으로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권리, 직위에 부여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큰 그 인권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아주 한쪽 부분에 속하는 그런 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권리로서 학생들을 대할 때 그 교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강압적인 방법, 또 아니면 때로는 체벌도 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체벌의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망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의무화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예를 들기보다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을 학교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학생 생활 지도에 관계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학생 인권 문제,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가장 많은 학생 인권 침해를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12, 13년 전부터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가 깊이 반성을 하는 계기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 많은 선생님들이 또 저에 대한 그런 보호라든지 이런 일들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학생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됐을 계기가 된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학생 인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연수도 뒤에 말씀 학생 인권이라는 이야기만 있으면은 이 연수를 다녀보고, 제가 가장 학생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약한, 다시 말하면 인권 감수성이 가장 낮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인권 관련 연수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또 담당을 보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학생 인권 침해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째, 학생들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격체다. 두 번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자. 학생은 이거 완전한 완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시기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모자라는 것을 보태고 또 자양분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지지해 줘야 할 대상이라고 바라봐 줘야 된다 입니다. 학생들을 실수를 하고 학생들이 나에게 어떤 쉽게 말하면은 예의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저 학생이 나에게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태도, 또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이해해 주어야 할 상대라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그럴 때 우리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로부터 나를 잡아둘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이 학생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학생 인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인격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르다, 자, 나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학생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학생 신체의 문제 또는 가족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성적 문제, 여러 가지 학생들 개인에 대한 그런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공격할 때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을 훈계할 때에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동료들과 또 선배들과 상의를 통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배들과 동료들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류하고 공유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개인의 정보를, 개인 사생활 관련된
정보사항 이런 것들을 또 누출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충분히 학생에 대한 학생 지도의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잠시 벗어나고 피해버리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유연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그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면서도 우리가 아주 예민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또 학생생활 안전지원부라든지 이런 곳에 와서 또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배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협의를 해보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권 침해와 교원의 인권입니다. 자, 교권 침해는 바로 이제 학생으로부터의 교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구성원들 간의 교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 간의 교권 침해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인권 문제로 또 직장 내의 갑질 문제로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권 침해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은 학생으로부터의 인권 문제,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 처가에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처갓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처남이 그 학교에 이제 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장으로 한 2-3년 재직을 하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 학교에서 퇴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한 10년 이상이 훨씬 한 20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그 처남이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럴까? 야, 학교 교장이면은 얼마나 좋은데, 예? 그 학교를 또 더군다나 오너라기 그런 좀 그렇고 아무튼 본인과 가장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학교니까 이게 자기 교육 철학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굉장히 이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또 얼마 전에는 처갓집에서도 이 학교의 교육의 자질이 없다. 우리는 교육을 이 시대에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학교를 이제 폐교를 시켰습니다. 폐교를. 자,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우리 특히 관리자, 중간 관리자라든지 아니면은 교감, 교장 선생님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될 때 가끔씩 우리 학교의 교직원들, 구성원들에게 아주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권 침해, 구성원들 간의 교권 침해 또는 인권 침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성원들 간에도 이런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희롱,
적인 발언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또 지나치게 막말을 하고 이런 경우에 바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교우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이런 문제가 교권 침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런 감정이 생기는 순간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리자에게 바로 상담을 해 보셔야 됩니다. 관리자에게 바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이 두 문제는 절대로 중간 과정을 거치거나 이렇게 뭐 상담할 그게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관리자 또는 이런 교권 담당 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간에서 계속 중간 다리를 건너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흘러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거는 초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원들 간에 구성원들 간의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 간에 또는 선후배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도 교권 담당 선생님과 또는 우리 관리자들께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께 반드시 바로 보고를 해서 문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또 관리자로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바로 교권 담당 교사와 상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바로 또 우리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을 동료들 간에 이런 특히 교권 침해라든지 교내에서 일어나는 구성원들 간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서로 친구들과 또 거기에 구성원들 동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점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리면은 문제 해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를 발생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 인권 문제, 인권 문제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학생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난하기보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이 무더위 속에서 선생님들의 건강과 그리고 행복한 생활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저도 이제 지금부터 언제 이 학교를 떠나야 될까, 떠나기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모든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 교직 생활이 천직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실 길을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